안녕하세요. 취재하고 중계하고 진행하는 담행 취중진담. 오늘은요, 총선 딱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신문 열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잠시만요. 준비해보았습니다. 신문들을 좀 봤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민주당은 국난 극복 도와달라, 통합당은 정권 폭주 막아달라. 그리고 코로나발 수출 쇼크 얘기가 들어있고요. 조선일보는 여당은 수도권이 한 70곳 정도가 경합이다. 야당은 개헌 저지선, 백석이 위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넣었고요. 실업급여 지급이 역대 최대라고 하네요. 이 내용도 일면에 들어있습니다. 코로나에 묻힌 총선 저질 막말만 남았다라는 막말 논란을 담았고요. 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민주당 아직 2% 부족하다. 그리고 통합당 백석 위태하다. 또 똑같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가족 간의 감염, 조용한 전파로 지역으로 코로나19가 번졌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역시 3월 실업급여가 9천억 지급됐다. 역대 최고다. 또 수출 쇼크도 본격화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이야기가 들어있네요. 자, 다음으로는요. 민주당은 끝까지 간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통합당은 역시 개헌 저지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이 일면에 많이 들어오곤 하죠. 한겨레도 역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역시 실업급여 3월 신청이 3만 명이 늘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 투표가 희망이다. 그리고 세월호 6주기 이야기도 담겨 있네요. 역시 3월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9천억 원 육박했다는 소식 함께 들어있고요. 한국일보도 이주세 좀 요동을 치고 있다. 민주당은 수도권 10석 더. 이런 내용들이 또 새로 있습니다. 가게 3곳 중에 한 곳이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정말 큰 불황인 것 같습니다. 자, 남대문 시장과 명동, 서교동 상권을 취재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세계일보 SNS로 옮긴 선거 전 가짜뉴스 비방 극성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역시 코로나발 수출 쇼크 이야기 들려 있고요. 또 여당과 야당이 각각 진단하는 총선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설명 이제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주세 요동치고 있는 판세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민주당 지금 수도권에서 한 10석 정도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통합당은 수도권 초비상이다 라면서 몸을 좀 낮추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은 목표치를 좀 올리고 야당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전망치를 낮춘 상황입니다. 어떤 전략이 더 유리할지는 내일 선거가 끝나봐야 알겠죠. 정의당과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한 10석 정도가 목표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비례당들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미래통합당에서는 미래한국당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을 냈죠. 참 헷갈립니다. 자,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비례 한 17석 정도 예상한다라고 했는데요. 목표치는 두 당 모두 20석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석이 목표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전망은 6석이라고 하고요. 정의당도 역시 10석 기대를 한다고 했고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8석도 좀 불안하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 역시 내일 개표를 해봐야 알게 되겠죠. 하긴 비례대표는 내일 알 수가 없겠네요. 모레 아침은 돼야 아침엔 알 수 있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요. 지금 초박빙인 곳이 한 40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초박빙 지역으로 꼽은 지역들을 좀 살펴볼게요. 서울의 49곳 중에 4곳을 꼽았습니다. 어딘지 대충 아시겠죠? 일단 박빙 이루고 있는 중구 성동을 같은 경우 박성준 후보와 지상욱 후보가 있죠. 전 반장 앵커와 현역이 맞붙은 곳입니다. 그리고 광진을이 있겠죠. 광진을 대통령의 입과
통합당의 잠룡, 고민정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맞붙은 곳이죠. 이곳도 역시 지금 접전지로 꼽히고 있고요. 동작을 두 전직 판사들 간의 대결입니다. 이수진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대결이 있고요. 송파을 같은 경우에는 예상외로 또 접전을 벌이고 있나요? 아무튼 송파을 같은 경우에는요. 최재성 후보와 배현진 후보가 2년 만에 리턴 매치를 갖게 되는데 지금 최재성 후보가 4선이거든요. 5선 가나 아니면 배현진 후보가 탈환하나. 이게 굉장히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59곳 가운데 6곳을 꼽았는데요. 일단 고양, 갑, 고양병, 시흥갑, 안산 단원갑, 안산 단원을입니다. 그리고 강원에서는 총 8석 가운데 이제 3곳 정도. 춘천, 철원, 하천, 양구, 을, 갑, 그리고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악입니다. 이 3곳을 꼽았어요. 이렇게 40곳이 접전지로 꼽힌 만큼 초박빙 지역들이 내일 아마 개표 방송에서 조금 더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곳은 초박빙인 곳이고요. 여당은 수도권 안에서 한 70곳 정도가 박빙을 이룰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야당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미래통합당은 개헌저지 100석은 꼭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동층을 잡기 위해서 막판 읍소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121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가운데 한 50곳, 50곳 정도는 여당이 보기에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70곳은 잘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통합당은 지역구에서 한 80석 정도 받게 되고 이제 미래한국당에서 한 16석, 17석 정도 얻게 되면 이게 100석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개헌 저지선을 꼭 지켜야 한다라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개헌 저지선이란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의원의 숫자를 말하며 국회의원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00명입니다. 네, 이 개헌저지선이 좀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한 사람이 박형준 위원장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조금 엄살 부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범진보에서 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80석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범진보가 좀 오만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범진보도 그렇지 않다. 180석 아유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죠. 자, 민주당 그래서 끝까지 간절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통합당은 계속 개헌저지선을 사수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명진 후보의 말 파동으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승기를 잡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남국 후보의 그 팟캐스트 방송 출연 관련한 이야기가 좀 터졌고요. 유시민 이사장의 180석 이야기가 터지면서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일각에서는 그 김남국 후보에 대해서 후보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김남국 후보는 그동안 인권 변호사를 좀 내세운다든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정의로움이 있고 또 여성을 상품화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맞장구를 치고 웃으면 되느냐라는 게 미래통합당의 이야기고요. 김 후보 측의 주장은 출연자로 간 것이지 진행을 한 건 아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되는 발언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김 후보가 한 게 아닙니다. 김 후보는 약간의 맞장구 혹은 뭐 웃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판단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김 후보의 해명에 대해서 좀 믿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요 코로나에 묻힌 총선 막말만 남았다라는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요 이제 김남국 변호사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열린민주당 정봉주 최고위원이요 유튜브에 나와서 나를 이렇게 쓰레기로 취급했다. 라고 민주당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러면서 약간 욕설도 있었어요. 바로 사과했습니다. 선거 앞두고 말 정말 조심해야 하죠. 이게 미칠 파장은요. 이루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됐던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작게 나왔던 6면에 있는 조선일보 기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요. 고민정 후보가 당선이 되면 10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주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니까 마치 고 후보가 떨어지면 안 할 거야? 라는 이제 의문을 사게 되는 거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상대 당이고 상대 편이니까
아니 그럼 돈 받고 싶으면 고민정 후보를 찍으라는 것이냐? 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건 치졸한 매표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요, 경제가 매우 안 좋고 또 이 관련한 내용들도 일면에 많이 실려 있어서 조금 전해드릴게요. 실직 쓰나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실업급여가요, 3월 달만 해도 9천억 원 정도 지급이 됐다고 해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경기가 안 좋고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마음의 병,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죠. 얻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물리적 거리 두기일 뿐이지 우리 마음의 거리를 두는 건 아니니까요. 퍼거슨 형님께서 퍼거슨 감독이 예전에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하세요. 못 만나니까, 사람들하고 못 모이니까 SNS도 좀 하시고 TV도 많이 보시고 아침에는 생생정보마당 보시면서 맛있는 거 보시고 여행 가고 싶으시겠지만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저녁에 되면 드라마도 보시고 뉴스도 보시고 방송도 보시고 그만할까요? 네. 맛있는 음식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중진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